A는 자신의 집에서 편안히 자고 있던 중에 갑자기 들이닥친 3명의 남성에 의해 손과 발이 포승줄에 묶였습니다. 이들은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들로 A를 응급이송 차량에 실어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알고 보니 A의 자녀 이인이 정신병원에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 명이 A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려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이 된 것이었습니다. A는 이 일이 있기 한두 달 전부터 갱년기 우울증 때문에 신경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A는 자신이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정도의 정신질환에 걸려 있거나 자신의 건강, 안전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할 염려가 없었음에도 강제로 입원되었다고 하면서 퇴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환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도 문제가 없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들은 공격적이고 위험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강남역 근처에서 조현병 환자에 의한 묻지마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질환자들이 폭력적이라는 사회적 편견이 증가하는데 한몫하였습니다. 2007년 조사에 따르면 76.6%의 응답자가 정신질환자들이 일반인보다 위험한 편이라고 응답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정신병을 가졌거나 가졌다고 의심되는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도 될까요? 결론적으로 정신질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소견 및 보호자의 동의만으로도 강제적인 입원 및 입원 연장이 가능합니다. 많은 중증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질환을 인지하지 못하고 치료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이 가능하면서 위 사례와 같이 강제 입원 치료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신질환자들이 강제 입원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2015년 국내 정신의료기관 및 요양시설에 입원해 있는 조현병, 조울증 정신질환자 81,105명 중에서 비자발적 입원 환자는 55,041명으로 강제 입원율이 67.9%였습니다. 2015년 법이 개정되어 비자발적 입원할 때 필요한 요건이 강화되면서 2016년 비자발적 입원 비율이 46.1%로 낮아졌지만 독일의 1%, 영국의 13.5%, 이태리의 12% 등 선진국에 비하여 현격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은 필요할까요? 강제 입원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첫째,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으로 심지어 사소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도 꺼리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입원은 물론 외래에서 치료받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제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정신질환 급성기에는 자해나 타해 위험 가능성이 있지만 환자들 대다수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빠른 치료를 받는다면 자해나 타해 가능성을 낮추고 빠른 사회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강제 입원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위 사례와 같이 보호자 및 정신과 전문의가 입원이 불필요한 사람을 강제 입원을 시키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강제 입원 절차가 너무 쉽게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지 강제 입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으로 이러한 폐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강제 입원 과정에서 정신과 의사의 도덕성이나 법적 요구 조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강제 입원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넷째, 정신질환자들의 가족들은 정신질환자들로 인해 말 못할 많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정신병원 입원 등으로 해결하기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강제 입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제 입원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첫째, 정신질환의 경우 신체질환과 달리 특징적으로 질병 상태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으며 증상이 나타나는 양상이나 진단에 있어서 객관적인 검사보다는 병력 청취, 정신상태 검사, 사람들로부터 얻는 정보 등 주관적인 판단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자의적이고 남용될 여지가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신이나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현재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위험성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강제 입원은 자해나 타해 위험성을 낮추는 효과보다 정신질환자의 자유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셋째, 치료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정신질환자들을 강제 입원시키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옳은가입니다. 이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것이 옳은가 하는 윤리적 판단과 결부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강제 입원 제도에 대하여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헌법재판소는 현재의 강제 입원 제도가 정신질환자의 신체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국회는 2015년 강제 입원 대상을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환자들로 치료 필요성과 자해 및 타해 위험의 두 가지 모두 충족시키는 경우로 제한하도록 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제 입원을 할 때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의견에서 2인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자가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정신질환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흔할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입니다. 미국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미국에서 일어나는 전체 살인사건 중에서 정신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경우는 4.3%에 불과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5년 인구 10만 명당 강력 범죄자 수를 계산하면 일반인의 경우 68.2명인 반면 정신질환자들은 33.7명으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정신질환자들에 의한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높은 빈도로 노출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은 필요할까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